기능은 어떻게 고객의 가치가 되고 차별점은 어떻게 점수가 되는가? 네, 반갑습니다. APMP 코리아와 클라이언트의 대표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9번째 Features, Benefits and Discriminators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팀 스테이트먼트를 다뤘습니다. 고객의 핫버튼, 우리의 Feature, Benefit, Proof가 연결되어야 좋은 팀 스테이트먼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고객은 이 피처, 기능을 사지 않습니다. 고객은 베네핏, 그들의 이익이 되어야 삽니다. 그리고 차별화는 고객이 누구의 베네핏을 선택할지에 대한 결정을 만들어 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이 세 단어를 명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피처는 설명이고 베네핏은 가치이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선택의 이유입니다. 먼저 세 단어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feature는 what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기능과 역량과 자산을 제공하는가, 그리고 benefit은 so what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뭐가 좋은데, 비용이 줄어드는지, 시간이 단축이 되는지, 리스크가 낮아지는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로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discriminator는 why us, 왜 우리냐, 왜 이 많은 업체 중에서 우리여야 하는가 입니다. 더 정확히는 왜 우리 베네핏이 고객에게 더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많은 제안서가 이 피처에서 멈춥니다. 우리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런데 고객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에게 뭐가 좋은데, 그리고 왜 당신이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데. 오늘 강의의 핵심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제안서를 쓰는 사람은 보통 이 셀러 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능, 제품, 프로세스, 경험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제안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평가위원은 커스터머 뷰, 고객의 관점에서 읽습니다. 이 기능이 우리 문제를 풀어주는가? 이 제품이 우리 리스크를 낮춰주는가? 시간을 줄여주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피처는 그 자체로면 약합니다. 하지만 피처가 고객 베네핏으로 연결이 된다면 이거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화면의 문장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예요. Features explain what we offer, benefits explain why it matters. 피처는 우리가 무엇을 제공하는지를 설명하고, 베네핏은 그것이 왜 고객에게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평가위원은 우리가 가진 것을 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만들어낸 그 결과들을, 가치를 보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테스트가 있어요. So what 테스트입니다. 네, 왼쪽 문장을 보겠습니다. 당사는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네, 물론 틀린 말 아니죠. 하지만 아직 피처 수준이에요. 고객 입장에서는 질문이 남는 거죠. 그래서 뭐가 좋은데, 오른쪽 문장은 같은 피처를 베네핏으로 바꾼 문장이에요. 귀가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애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서비스 중단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고객에게 생기는 변화가 보이는 거죠. 장애 징후를 발견한다, 서비스 중단 시간이 줄어든다. 네, 피처를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피처는 필요합니다. 다만 피처에서 끝내지 말라는 뜻이죠. 제안자가 해야 할 일은 기능을 이 가치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연결이 없으면 고객은 스스로 가치를 이제 상상해야 하는 거죠. 좋은 제안서는 평가위원에게 그런 숙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베네핏을 제대로 쓰려면 고객 니즈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RFP에 적힌 요구사항만 보고 바로 제안서 들어갔는데, APMP 원문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고객이 왜 그 요구사항을 넣었는지 그 숨은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왼쪽 프로세스를 보시면 이 단계를 이어가기 위해 매 단계마다 이 why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what이라는 보이는 요구사항만이 아닌 이 수면 아래에 있는 거, 수면 아래에 있는 why, 진짜 가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능하면 해결 방법들을 먼저 고객과 이야기해보고, 고객이 가치가 있다고 확인한 강점들을 제안팀에 전달하면 베네핏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베네핏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점이 아니에요.
고객이 자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 진짜 가치입니다. 이제 피처와 베네핏을 구분하는 조금 더 실무적인 방법을 보겠습니다. 표로 나누어 쓰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칸은 피처인데 예를 들면 자동 분류 엔진, 표준 템플릿, 업무 근거 같은 것들. 그리고 두 번째 칸은 어드밴티지, 그 피처가 만들어내는 장점, 반복 분류 작업이 줄고 문서 형식이 일관되고 작성 내용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이 이제 고객의 베네핏, 실제로 좋아지는 것들이 뭐냐, 나한테, 고객한테 담당자 처리 시간이 단축이 되고 평가자가 핵심 메시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뭐 수정 시간이 줄어든다. 이렇게 분리하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게 피처인지 베네핏인지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특히 뭐 기술 담당자나 특히 이 도메인 전문가가 작성한 문장은 좀 피처 단위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제안서에서는 내가 제안서 전문가라면 고객이 좋아하는 언어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표를 쓰면 이렇게 다름이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피처를 베네핏으로 바꾸는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베네핏을 이 차별점으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차별점은 혼자 만들 수 없어요. 반드시 고객과 경쟁사를 같이 봐야 합니다.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되고 경쟁사가 어떤 피처와 베네핏을 제안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겠지만 예상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이 컴페티티브 인텔리전스와 비더 컴패리즌 매트릭스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고객 관점이죠. 우리가 보기에 우리 점수는 5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고객이 보기에도 그럴까요? 아니겠죠? 자기 점수를 후하게 주면 내 기분은 좋아질 수 있어도 실제 차별점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경쟁사가 더 강한 영역이 있으면 인정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를 보완해야 할지, 어디를 파악해야 할지, 피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점은 우리가 좋다 해서 나오지 않아요.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설득력 있게 제공할 수 있는 베네핏에서 나옵니다. 그럼 진짜 차별점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바로 왼쪽 화면에 이 스윗스팟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APNP 원문에서도 똑같은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첫째는 고객의 니즈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우리가 강점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위 두 가지 조건의 교집합이 경쟁사에는 없어야 합니다. 네, 경쟁사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면 이거는 차별점이 아니죠. 그래서 자주 하는 착각들이 있어요. 뭐 브랜드가 유명하다, 인력이 많다, 지사가 많다, 뭐 우리는 프로세스가 확실히 있다, 이런 것들은 피치일 수 있어요. 이제 프루프가 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자동으로 베네핏이나 디스크리미네이터, 차별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한눈에 이해되는가? 더 낮은 리스크로 전달이 됐나? 뭐 더 낮은 비용으로 전달이 됐나? 이 고객 가치로 표현이 되고 경쟁사와 비교에 의미가 있을 때만 차별화가 됩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능은 어떻게 고객 가치가 되고 차별점은 어떻게 점수가 되는가? 네, 답은 똑같아요. 기능은 고객 문제와 연결이 될 때 가치가 되고 그 가치가 경쟁사보다 더 믿을만 할 때 점수가 됩니다. 피처는 우리가 가진 것이에요. 그냥 설명일 뿐이에요. 그래서 so what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고객이 뭐가 좋은데, 이 질문에 답하면 베네핏이 되는 거죠. 고객에게 생기는 가치인 거고, 그 다음에 why us를 묻습니다. 왜 우리여야 하는가? 경쟁사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더 믿을만하다고 증명할 수 있나?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차별화가 됩니다. 이게 바로 선택의 이유인 거죠.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할 문장은 딱 하나예요. 피처는 설명이고 베네핏은 가치며 디스크리미네이터, 발음이 좀 어렵죠? 이 차별화는 선택의 이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좀 질문을 해보세요. 정말 고객에게 좋은가? 그것이 실제 문제의 해결 방법이 되나? 경쟁사도 똑같이 말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끝에 제가 써놓은 거는 정령화는
보조 장치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시스템 안정성 99% 같은 거 이런 숫자들은 목표가 아니라 이 베네핏을 더 믿을만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네, 오늘은 Feature, Benefit and Discriminator를 다뤘습니다. Feature는 우리가 가진 것을 설명하는 거, Benefit은 고객에게 주어진 가치, Discriminator는 평가위원이 우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네, 그래서 좋은 제안서는 피처를 많이 나열하는 문서가 아니라 피처를 고객 베네핏으로 연결하고 그 베네핏이 경쟁사와 비교해 차별점으로 만들어지는 문서인 거죠. 그래서 다음화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베네핏과 차별을 말했으면 이제 평가위원들은 또 이제 궁금한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네,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는 프루프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네, 다음 편에서는 고객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안서 안에 어떻게 배치할지 보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봐요. 감사합니다.